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전환기 씨가 소동을 일으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금요일 현장에서 전환기 씨로부터 배신자란 비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좀 안타깝고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예. 아니, 당시 이제 김근식 후보 발언하던 도중에 전환기 씨가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막 흔들면서 배신자, 배신자 이러던데. 예. 언론에서는 전환기의 난이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일단 당시의 현장 상황은 좀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청년 최고위원 먼저 연설하고 그다음 우리 최고위원하고 그다음 당대표 후보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장내 분위기가 각자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최고 할 때 이미 우재준 후보가 할 때부터 우재준 후보가 좀 이제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하니까 장내에서 배신자 구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장동영 후보 지지하는 분들, 또 심지어는 어디 일부 SNS 보니까 우리공화당 당원들도 상당히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됐다가 그다음 최고위원 후보 때 이제 제가 올라갔을 때 제가 올라가는데 대부분 자기 홍보 동영상 30초를 틀어주고 그다음 본인 연설 4분 하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홍보 동영상 저희랑 그렇죠. 인터뷰하는 영상 틀으셨던데. 그래서 제 홍보 동영상 앞부분에 대부분 출마의 취지,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엄을 옹호하거나 이런 극우 세력하고는 우리 당에 좀 결별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에 나가는 화면이 있죠. 아마 이제 그게 나가면서 제가 연단에 올라가게 되니까 전환기 씨가 아마 이제 프레스 언론인 자격으로 비표를 받아서 들어와서 언론인 좌석에 앉아 있다가 아마 일반인 좌석으로 나와서 이제 배신자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앞에 제가 한 모두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배신자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멍하게 정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도저히 후보자가 연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는 제 연설을 그냥 차분하게 진행한 겁니다.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만도 한데 그죠, 연단에서 연설하는. 저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그때 영상 보니까 아마 저랑 인터뷰할 때, 이 자리에서 인터뷰할 맞습니다. 때 전환길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 당에서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영상을 트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전환길 씨가 배신자 그랬다는 건데, 일단 본인은 배신자입니까? 저는 이 배신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먹히는 자체가 우리 당에 참 참담한 상황인데요. 아시지만 배신자라는 건 가장 많이 쓴 조직이 어딥니까? 조폭이죠. 그러네요. 조폭 양아치들이 자기 두목, 오야봉한테 대해서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하면 배신자 소리를 하면서 배신자 척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배신자 소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의 수령 유일지도 체제에서 수령에 대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종파, 반종파 투쟁하면서 숙청하는 게 바로 그 배신자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대회장에서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란 말씀드리고요. 저는 배신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대통령 선거 당선시켜줬고 이재명 정권 막아달라고 국민들이 다 한 표 한 표 모아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줬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계속 뺄셈 정치, 배신자 정치,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이준석도 배신자, 이준석도 내부 총질. 그렇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한테 뭐 쓴소리 하니까 너도 내부 총질.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철수 너도 내부 총질. 다 내부 총질 배신자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간신들이 전부 완장차 가지고 쫓아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리고 나서 결국 막판에는 한동훈까지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쫓아내고 남아서 결국 했던 게 계엄이고 계엄으로 본인이 파면돼서 이재명 정권한테 정권을 갖다 헌납한 사람인데 당원의 의지와 국민들의 민심을 배신한 사람은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몰아가는 것은 조폭 양아치의 전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들어도 이건 가장 큰 배신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들을 따랐던 친윤 기득권 세력이고 지금도 그들을 옹호하는 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국민에 대한 배신자고 당원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저 후보님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던데.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그 저 전환기 씨가 막 팔 흔드는 그 뒤에 사진에 김근식 파이팅 뭐 이런 저 플래카드들이 있더라고요. 각자 이제 보면.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지지자들끼리 충돌 없었습니까 당시에?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그 안에서는 좀 고함이 오고 갔고 예. 욕설도 오고 갔고 또 전환기 씨가 전당대회장에 나타날 때부터 좀 소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입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전당대회장에 들어오려면 사전에 다 등록을 하고 들어오는데 책임다운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비를 3개월 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은 책임당원이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당원 자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인터넷 뉴스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기자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기자분들 정치 활동하려면 입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표 내야 돼요. 예. 언론인들은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예. 언론인들은 입당하거나 출마하려면 당적을 가지려면 바로 사퇴하고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분은 언론인 자격으로 버젓이 기자석에 앉아 있다가 일단 책임다운은 아니고 그냥 당연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흥분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 모아서 배신자를 외치면서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 조경태 의원 할 때도 배신자 외치면서 소란스러워서 연설을 방해했고 그래요? 안철수 의원이 맨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는 다 지지자들 나가가지고 썰렁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기자로 와서 기자 행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환기 뉴스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유튜브를. 그럼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 갑자기 기자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흥분해가지고 다시 일반인 당원들이 있는 대의원석에 가가지고 고함 지르고 소리치는 건 저는 정말 예. 배신자 외치기 전에 본인의 행동의 정당성부터 좀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싶어요.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제 징계 절차. 그렇죠. 또 이제 네. 서울시당에서 하던 걸 중앙당으로 네, 가져와가지고 네. 이제서야 징계 절차 저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윤리위 중앙윤리위 가동해서 징계 결과 오늘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선관위도 하고 뭐 윤리위도 열린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저 송원석 지도부가 신속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송원석 원내대표도 앉아 있었고, 아 그래요? 황우려 선대위원장도 앉아 있었고, 예. 정정식 사무총장도 앉아 있었고, 김정재 정책위 우리 지도부가 다 앉아 있었어요. 예.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봤습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창피했겠습니까? 예. 첫 연설이었고 대구 경북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난장판이 벌어지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인식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날 심야에 윤리 소집을 지시했던 거고요. 예. 이미 그 전부터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했다고 밝히니까 이 시당 윤리에서 이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합쳐서 아마 시당 윤리에서 바로 중앙당 윤리로 이첩을 해서 윤리 저는 오늘 회의를 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부산 연설회에는 출입 금지를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본인은 또 와서 한다는 또 거예요? 소란을 피우겠죠. 예. 문제는 그분의 그런 아나무인적인 그 적반하장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사람을 감싸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기타 후보들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지금 표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해서 예. 이 사람을 왜 징계를 하느냐. 이 사람만 하면 안 된다. 김근식도 징계해라. 이런 식의 물타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측의 주장은 전환기 씨를 왜 악마화하냐 이런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악마화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당에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당이 한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예.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당 지도부도 이미 다 명확히 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신혜한수 신혜식 대표가 최고위원 출마하면 부적격으로 커트시켰고 예전에 그랬죠. 가로세로 연구소에 김세희가 들어오면 전부 부적격으로 커트업 시켰던 데예요. 예. 그런 당이 어떻게 계엄을 공공연하게 옹호하는 사람을 입당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정체성에 맞지 않으니까 윤리위에서 윤리 징계를 하자니까 왜 징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드는 거죠? 그 사람 표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는 전환길 씨의 떠드는 표가 시끄럽긴 하지만 저는 실제 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 눈치를 보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 저는 정말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환길 씨의 행위가 뭐 전당대회에서의 김근식 후보의 연설을 방해한 측면이 있고 그렇게 보면 그 연설 방해 피해자거든요. 네네. 혹시 현장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지도부가 김근식 후보에게 이거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한 건 없었습니까? 이제 다 끝나고 막 굉장히 소란스러워서 나오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인사했고 인사해서 내가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만 했죠. 끝이에요? 웃으면서 답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얘기는 없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징계 그럼 어떤 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이분을 이참에 출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의 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 또 심지어 계몽이라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어게인 분들이 조용조용 스물스물 들어와 계세요. 예. 이분들 다 가려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환기 씨는 이걸 공개적으로 아주 공공연한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예. 이참에 이분을 상징적으로 출당 조치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 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그리고 당의 공식적 차원에서 우리 당은 계엄을 옹호하는 계엄 옹호 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라는 예. 것을 좀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출당시켜야 된다. 네,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 전당대 방향 이제 흐름이요. 원래는 사실은 반탄파. 네.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로 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라든지 네, 조경태 후보, 죄송합니다. 장동혁 후보 쪽. 네, 네. 이 반탄파가 유리한 흐름인데 구조도 8대2고 당신 8 민심이고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전환기 씨의 그 소동으로 뭔가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보고 그렇죠. 어머 저 정도였어? 어쩔? 뭐 이러면서 흐름이 좀 찬탄파한테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계속 뭐 현장을 좀 다녀보고 여기저기 당협을 좀 방문해서 인사를 드려보는데요. 예. 밑바닥 당원들의 생각이 그런 부분이 확실히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탄 반탄 저는 이 찬탄 반탄이라는 그 구분도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제가 그날 대구에서도 연설한 내용이 탄핵 반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겨울밤에 그 한겨울에 탄핵은 너무 과한 조치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거셌어요. 네. 그래서 탄핵 반대에 나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탄핵 반대에 나섰던 민심은 4월 4일 날 8대0 만장일치 파면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때는 다 그 이후로 이제 탄핵을 수용해서 대통령 선거 나서서 우리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 반대 민심과 달리 지금은 이 한여름에도 그 세력들의 민심을 볼모로 잡아서 계엄 옹호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한다는 저 장동혁이나 김문수 후보는 좀 탄핵 반대 자체는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엄 옹호하는 전환기를 감싸고 두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엄당으로 낙인찍히는 거예요. 탄핵 반대한다고 내란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계엄을 옹호하니까 내란당이라는 프레임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탄 찬탄이 아니라 계엄 옹호냐 계엄 반대냐라는 명확한 선을 그어달라.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적어도 계엄을 반대하는 거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을 옹호하는 전환기류의 세력들은 확실히 분리해야 되고요. 예. 이것이 전면에 부각돼서 당의 난장판이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밑바닥에 있는 당원들은 그동안에 관심이 좀 없다가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이 당이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아마도 합리적으로 계엄 반대에 좀 동의하는 분들이 좀 자꾸 결집을 좀 하는 모양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저 당대표 후보 당대표 첫 TV 토론도 있었고 이 김문수 후보하고 보셨겠지만 장동혁 후보가 두 사람 다 대놓고 계엄 잘했어. 계엄에 대해서 찬성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두 후보의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물타기죠. 애매모호한 물타기? 그러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그래서 계엄이 잘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 그러나 계엄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정도. 예. 그리고 계엄으로 탄핵을 하는 건 지나친 것이었다.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명확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아무리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다 물이 빠지고 짠물만 남아있는 그 계엄 옹호하는 당원들까지 표를 얻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의 당대표로 나오신 분이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나는 계엄이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하고 계엄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말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민들의 요구이고 우리 당원들의 합리적인 선택 이후 요구인데 그 부분을 계속 빙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 같은 난동을 부릴 뿐만 아니라 계엄 옹호 세력을 우리 당에 끌어들인 선봉장에 있는 사람을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는다는 목적으로 자꾸 감싸고 있는 거죠. 김문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제 기억에 대선 후보 때는 비상계엄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했고요. 절을 많이 했어요. 사과의 의미 절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저 유튜브 나와서도 그랬고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도 그러던데 계엄으로 누가 다친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입장과 거의 다르지 않죠. 그러면서 어제 그 TV 토론을 보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면 우리 당의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의 극우가 어디 있냐.
우리 당의 극우란 말을 이 김문수 후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극우는 법치와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세력이 다 극우입니다. 예. 그는 계엄을 옹호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마비하고 국회를 침탈하려는 걸 정당화도 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폭력으로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계엄을 비판했다고 그래서 배신자 소리를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 폭력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람들, 이게 극우거든요. 그러면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버젓이 들어와서 당에서 큰 소리 치는데 극우가 없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다 대고 공허한 목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예. 그러면서 극우 이야기하면 좀 수수해 버리니까 바로 한 이야기가 정청래는 극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한 3번을 예.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정청래 극자라는 이야기는 누가 모릅니까? 그 이야기가 우리 당의 전환길을 좀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당이 전환길 같은 극우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예. 김문수 후보 같은 영향력 있는 당대표 후보가 그런 말을 정확히 공식적으로 선언해줘야 예. 극자 전력이 있는 정청래에서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님의 그 오락가락 태도 예. 정말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그 운동했던 김문수 후보 어디 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관련된 거. 일단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인가 글을 썼는데 통진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통진당이 내란 정당으로 해산됐으면 위원정당으로 해산됐으니까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춘석 의원 제명했다. 권성동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 강력 조치할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란 혐의, 내란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위원정당 한다는 것은 저는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으면 해봐라. 예. 왜? 저는 그게 가져올 저는 역풍, 예. 저는 국민들의 그 민심의 쓰나미를 한번 맞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혐의를 씌워서 위원정당으로 제소해서 해산하려면요. 우리 당이 내란에 동조했다, 내란에 공범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당시 12월 3일 날 밤에 내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당대표가 있습니다. 예. 18명 우리 당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 정당이라고 프레임을 씌우죠? 그리고 계엄을 반대한다는 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내란을 마치 계엄을 옹호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씌우는 것은 이 계엄의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는 일부 몇 명 사람을 덤태기 씌워가지고 예. 전체 정당을 내란 정당하기 때문에 예.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정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란 정당으로 해산된다면 예.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는 치욕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